우리가 환자를 서포트할 때 어떻게 보면 제일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정말 잘못을 저지르기 쉬워.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옳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니고 환자한테 에너지를 뺏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무슨 일이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환자가 따라와 줬으면 하는 생각을 서포트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릴렉스하고 지내셨나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이야기했는데 조금 더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 이제 어느 분은 죽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어려운데 또 그런 것까지 또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릴렉스하게 현재 삶을 좀 릴렉스하게 그리고 자신한테 좀 상냥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좀 배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죽음을 계속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삶을 어떻게 하면 릴렉스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으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근데 이 두려움을 내려놓는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나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두려움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분이 제일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본능이에요.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은 누구나 갖고 있는 본능이고요. 잠시 이 속에 깊숙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시면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봐야만 내려놓게 되고 그걸 보고 내려놨더니 우리 몸에서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명의 의사가 다 일을 다 해요. 다 해. 그냥 알아서 다 해. 응? 근데 우리는 뭔가 막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 안에서 그렇게 긴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사는 지금까지 뭐 그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바꿔보자 해서 지난 시간에는 죽음에 대한 건전한 신념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걸 진정으로 내려놨을 때 우리 몸 유전자까지 릴렉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였어요. 내려놓으셨나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암을 갖고 계신 분이 또 얼마 남지 않으신 분이 이 긴장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 무조건 다 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조금 긴장을 하셨다면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또 너무너무 쉽고 그랬구나라고 하는 또 알아차림을 하시면서 또 릴렉스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대부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습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런 프로그램도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내가 할까 말까 또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걸 또 할까 막 이런 것이 또 작동해서 그쪽으로 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12강을 통해서 막 끝나고 나면 이런 이야기였구나 전체적인 어떤 것이구나 새로운 길이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해요. 자, 오늘은 죽음 후에는 어느 프로그램이든 간에 제가 경험을 해요. 죽음 프로그램 후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 다음 주 결석을 해요. 이건 뭐 히포크라테스입니다. 저는 히포크라테스하고 사이먼 선생님 같은 격으로 봐요. 사이먼 선생님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똑같은 경험을 하셔가지고서 이게 이 프로그램을 그 지난주 시간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고 났을 때 너무 많은 릴렉스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은 좀 쉬워요. 정말 쉬워요. 한데 여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일 쉬운데 실천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오늘 프로그램이에요. 서포터하고 관계예요. 우리가 스트레스 누구한테 받는다고 그랬나요?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받죠? 사람 인간관계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받는 것이 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가족. 특히 그 중에서도 부인 아니면 남편 아니면 이제 뭐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는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도 또 스트레스, 가족
또 아는 사람과의 관계였잖아요. 이게 뭐 몰라서 해결을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나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이 이렇게 접촉하는 사람을 우리는 이제 서포터라고 한다라고 해서 이번 주제가 서포터와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마음을 전달을 했는데 상대방이 몰랐을 때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상대방은 엉뚱하게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스트레스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항상 본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이 스트레스의 본성, 서포터와 어떻게 보면 가족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나하고 내가 질병이 왔을 때 나를 도와주는 가장 가까이서 도와주는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 그 사람하고 어떻게 대화를 할 것이냐,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제예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가장 정말 많은 것을 변화를 일으킨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 중에서도 지금 하는 서포터와의 관계, 즉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사람과의 대화에서 커뮤니케이션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거의 다 여기서 제가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정말 깨달음을 얻었던 알아차림을 했던 내가 왜 그 가족과의 대화하고 가까운 사람의 대화하고 우리가 항상 만나는 직장 안에서 대화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오는지를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럴까요? 가장 릴렉스 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다라고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근데 이것도 똑같이 저한테 얘기 듣고 오늘은 그걸 맞아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실천하시고 연습하셔야 돼요. 이것도 3개월은 연습하셔야 돼. 계속 그쪽으로 연습을 하셔야 길이 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핵심이에요. 안 하시면 변화 없어요. 그냥 좋았어. 오늘 한번 뭐 3시간 좋았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신다라고 하시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포터와의 관계에 대해서 서포터와 어떻게 치유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서포터다. 응? 사실은 의사하고는 얘기 끝나고 그냥 물질적인 것은 의사가 도움을 줄지 몰라도 이 마음에 대해서는 서포터만큼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크게 질병의 치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서포터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자를 돌보는 이 서포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환자를 돌보는 서포터는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얘기하는데 환자만 여기 들어오시고 서포터가 안 들어오셨어. 조금 안타깝기는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프시더라도 그렇게 한번 옆에 사람한테 반대로 어떻게 보면 내가 몸은 아플지 몰라도 더 아플지 몰라도 마음은 옆에 사람이 아마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배우셔가지고서 옆에 분한테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깨닫고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도와주는 서포터가 정말 순해지는 거예요. 나한테 스트레스 안 준다. 이런 것들을 한번 느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서포터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오늘 그 서포터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 서포터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지인일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들 요즘은 간병인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의사일 수도 있고 테라피스트도 있지만은 의사와 테라피스트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분은 누구든지 다 서포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여튼 그런데 그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스트레스 원인이 될 수 있다. 도와주는 그 사람이 스트레스 원인이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우리의 스트레스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그 가까운데 가족들이 스트레스로 이렇게 작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예요. 소통이 되지 않을 때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때 이때가 가장 우리가 힘든 때인데요. 그래서 이제 사이먼 선생님은 이 수없이 많은 진료를 하면서 이 서포터와의 관계가 특히 암이라고 하는 병을 치료할 때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라고 본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그냥 과거의 생각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냥 자기가 뭐 이렇게 참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걸 우리가 오늘 수업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찾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그런데 서포터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가족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너무너무 잘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정말 매우 좋은 서포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말 좋은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하여튼 그렇지 않고 그 서포터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이게 큰 스트레스에, 나의 큰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아차림이에요. 그 서포터와의 관계, 정말 치유의 과정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알아차리셔야 된다. 그래서 이걸 오늘 전체적으로 나눌 건데, 어떻게 이야기를 순서를 정할 거냐. 오늘의 토픽은 두 가지를 할 거예요. 하나는 진짜 좋은 서포터를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짜 해로운 서포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이건 해로운 서포터구나 라고 알아차리시는 거고, 첫 번째 토픽은 진짜 좋은 서포터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진짜 좋은 그러면 서포터는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이걸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첫 번째가, 이 진짜 좋은 서포터의 역할의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서포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서포터, 환자가 아니고 서포터하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서포터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 스스로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포터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도 마찬가지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면,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 서포터 할 때는 항상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이었잖아요. 보통은 우리가 환자의 욕구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서포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서 서포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욕구를 막 충족시켜 주느냐고, 나 자신의 그 욕구는 충족시키는 것을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질 높은 서포터 하기가 힘든 거예요. 가장 기준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서포터하는 사람 자신이기 때문에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자신의 어떤 충분하게 충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 본인이 먼저, 서포터하는 사람이 먼저 충전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터하는 사람은 나 자신이 충전되어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나 자신이 충분히 서포트해도 될 정도로 충전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물론 이제 환자를 우선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을 우선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다음에 환자를 충분히 우선해서 서포터 해주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의 니즈를 갖다가 충족시켜주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환자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에너지를 썼다면 반드시 자기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해 갖고 그 다음에 접근을 하셔야지, 에너지가 충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계속해서 환자를 위해서만 이렇게 되면은 좋은 서포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환자를 옆에 두고서 나 자신을 충족시킨다, 환자가 먼저 막 급한데, 이런 경우는 또 본인이 이게 또 잘못하시면은, 환자를 위해서만 하면은 그렇게 하고 나를 충전시켜야 되지라고 하면은 뭐가 일어나냐면 죄책감이 올라와요. 그래서 죄책감이라는 스키마가 또 생겨버려요. 항상. 그래서 돌아가시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 때문이야 하면서 자기도 나쁜 쪽으로 빠져드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제 함정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서포트하는 것을 먼저 잘 하셔야 된다. 이 프로그램을 배우셔가지고 일강부터 이제 쭉 들어오시면서, 이 상당히 많은 분이 이제 인턴들도 계시고 또 서포터로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좋은 거에 환자한테 이런 것들을 막 해줘야 될 거야, 그리고 환자한테 어떻게 하면은 또 환자는 안 들어오고
또 서포터만 들어오신 분도 계세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접근을 했다면은 막 그분한테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은 그걸 조금을 넘어서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나 자신, 즉 나 자신부터 우리 서포터하는 사람부터 충전할까 요 생각을 오늘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여튼 자기 자신을 상냥하게 배려할 줄 알으셔야만 서포터하는 그 환자를 내가 서포터할 때 부드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충전하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뭐 환자를 서포터하는 것이 우리가 서포터의 역할, 뭐 의사도 마찬가지고 테라피스트의 역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먼저 나한테 적용해봐라. 그래서 내가 충전하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환자한테 전달해주고 자기의 어떤 니즈가 충족돼서 그 상냥하게 자신한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서포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배워오는데 하여튼 내가 충전되지 않으면 내가 서포터하는 자체가 어떻게 힘들어진다고 하는 얘기고요. 그런 경우가 돼버리면은 내가 충전돼 있지 않으면 반대로 환자로부터 에너지를 뺏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뺏어버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눈에 다크서클 잔뜩 생겨갖고 막 피곤한 표정을 자꾸 해가지고서 서포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서포터 받는 사람이 그렇게 하고서 서포터를 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고마워, 응? 이렇게 힘든데도 나를 서포터해서 고마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에너지를 뺏긴다. 내가 꼭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내가 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와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은 그 서포터로서의 역할에서 나 자신을 먼저 충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항상 내가 충족되어 있은 상태에서 서포터를 좀 제공하고 있는지 이것을 환자를 돌보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상대방으로부터 에너지를 뺏는다. 이것은 질이 떨어지는 서포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서포터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물론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지는 나 자신을 충족시키는 자신을 갖다가 먼저 충족시키는 것을 먼저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환자를 충족시키는 걸 우선해야 될 건지 그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자신의 니즈를 이렇게 막 옆에 두고서 환자를 니즈에 우선해야 된다고 막 생각이 든다면 충족을 먼저 시켜야 된다. 내가 힘들어도 라고 하면은 당연히 저 사람을 먼저 케어하자라고 알아차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 다음에 나 자신을 확실히 케어줄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게 나를 위해서도 또 환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만약에 에너지를 빼앗거나 질이 떨어질 서포트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자기가 판단되면 빨리 나 자신 먼저 충족시켜라 라고 하는 나 자신을 먼저 케어해줘라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포터하는 사람들의 상대방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한다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가 희생해서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또 엉뚱한 것이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항상 누구를 도움을 줄 때는 바람이 없는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람이 생기는 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해결하는 자기 자신을 계속 충족되어 있는지를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그 환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는 항상 하여튼 내가 충족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명제를 항상 갖고서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라는 얘기죠. 상대방이 나 자신이 충족되는 것이 환자한테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좋은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죄책감 없어야 돼요. 그때 그렇게 충족시켰을 때 상대방한테도 정말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에너지의 낫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에너지의 낫. 옆에 있으면 꼭 빌 것 같아. 에너지가 다 막 뺏기는 것 같아. 이런 사람한테는 우리가 정말 서포터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옆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그 사람한테 가면은 뭔가 막 에너지가 뺏기는 것 같아. 여러분 주위에 아마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에너지를 서포트 해주는 사람이 에너지를 주는 것보다는 뺏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서포트 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엊그저께 이제 이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저한테 질문이 아니라 환자인데 말기암 환자인데 어머니가 서포터예요. 근데 내내 엄마가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걱정만.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너무 뺏기고 이 환자가 반대로 어머니를 서포트하고 있는지 어머니가 자신을 서포트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어머니가 잠도 못 자고 자기 때문에 맨날 옆에서 보고서 아이고 우리 딸이 암 걸려서 막 이렇게 서포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딸은 반대로 어머님만 보면은 눈물이 나 그냥 저러다가 저 노모가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런데 그분이 서포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어머니도 둘 다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너무너무 뺏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시고 바꾸시면 되는데 계속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 어머니를 막 위로하고 막 어머니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분 혹시 여기 들어오셨나요? 자, 이 프로그램 만약 안 들으셨다면 답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일요일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어디를 가시냐? 기도하러 가셨다. 기도원에 가셨대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하더래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신다고. 이 강의를 그 다음 강의를 안 들으시고 기도원에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말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일단은 자기 마음이라도 좀 편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갔다 오시라고 그러는데 이 강의는 꼭 들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결책이 나와요 여기서.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내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옆에서 나를 서포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해결책이 오늘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흔히 있는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러 갈 때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한번 이제 친구 사무실을 갔는데 너무너무 바빠요. 막 내천자 그리고 막 꽥꽥 소리 지르고 막 직원들한테 막 그러고 있는 사무실에 가면은 뭔가 같이 막 나도 막 바빠져.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고 막 일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해야 될 그런 친구를 여러분들 좋아하고 그런 친구에 있는 사무실을 자주 찾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 친구한테는 갔더니 여유 있고 그 전체 사무실이 좀 부드럽고 서로 이야기도 서로 소통도 잘하고 편안하고 이런 사무실에서 그런 사무실에 가면 여러분들이 뭔지 몰라도 편안함을 느끼고 기분도 좋아지고 나도 조금 뭐 여유로워질 것 같고 그 친구하고 같이 있으면 좀 편해질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뭐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바쁘고 막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데 그렇게 에너지를 뺏기고 있는지를 모르고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게 축적되고 쌓이는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먼저 충족시킨다. 자신의 먼저 에너지를 뺏기지 않고 에너지를 먼저 충족시킨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좋은 서포터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편안한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도 같이 편안해지고 편안하지 않고 여러분들 막 비판하고 남을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질병도 부정적 모든 게 부정적으로 있으면 여러분의 에너지도 뺏기지만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같이 불안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좋은 서포터가 먼저 자신을 충족시키는 이런 것들이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좋은 서포터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자, 두 번째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잘못된 서포트를 하면 안 돼요. 잘못된 서포트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좋은 서포트의 조건이에요. 조건. 어떻게 잘못된 서포트를 하지 않느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한번 배워볼 거예요. 두 번째 잘못된 서포트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환자를 서포트할 때 어떻게 보면 제일 잘못을 저지르기 쉬운 것들이 있어요. 정말 잘못을 저지르기 쉬워. 자기는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옳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아니고 환자한테 에너지를 뺏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무슨 일이냐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환자가 따라와 줬으면 하는 생각을 서포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환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환자가 따라와 줬으면 하는 것이 이걸 계속 서포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주위에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수없이 이렇게 진짜 진료에서도 보면 두 분이 같이 오면 대부분 서포터 하시는 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환자가 들어줬으면 하고 있어요. 응? 그렇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서포터 받고 있는 환자 자신이 환자가 스스로 내고 싶은 결과를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면은 좋은 서포트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좋은 서포트는 이건 뭐 이게 이제 뭐 우리 이 뭐 환자와 그 서포터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건 가족 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자꾸 내가 원하는 결과를 서포트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 치료든 어떤 뭐 방법이든 간에 뭐 사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내가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도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지 좋은 서포터는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환자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상대방한테 내주었으면 내가 원하는 경우 상대방이 그런 결과를 냈으면 하는 것에서 시작돼요. 거기서 어떻게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가? 이 벗어나야만 여러분들 두 번째 조건 진짜 좋은 서포터가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먼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키워야 된다는 것이 나 자신을 충족시키는 거고 이 충족이 된 다음에 이런 것을 받아들여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진짜 좋은 서포터 두 번째 조건까지 만족시키는 거예요. 항상 그 서포터라고 하는 것은 그 축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한테 있는 거예요. 상대방. 응? 그래서 상대방이 내고 싶은 결과를 내가 도와준다. 내가 서포트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상대방이 내고 싶은 환자가 내고 싶은 결과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아직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계속해서 들어보자고요. 하여튼 진짜 좋은 서포트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환자가 따라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자 본인이 내고 싶은 결과를 서포트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요. 사실 환자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은 환자가 기준이에요. 환자가 이건 내가 좋지 않아. 내가 너무 힘들 거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에 몰두한다는 것을 거기에 집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되게 그게 또 큰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환자한테 요구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몰두한다는 것은 그게 둘이가 같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만약 다를 때는 거기에 몰두한다는 것은 환자로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죠. 거기다가 더군다나 하여튼 환자가 바라고 있지 않은 환자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원하는 결과까지 이상하게 나와. 여러분 특히 암이라는 결과는요. 꼭 다 원하는 결과가 환자도 그렇고 환자가 아닌 서포터도 마찬가지 원하는 결과가 다 일어나지 않을 때도 종종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냥 무조건 이게 자기가 본인이 해서 그나마 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스트레스가 덜 받는데 서포터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서포터가 이래라 저래라 한 다음에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환자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관계도 좀 나빠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스트레스가 돼갖고 치유에 엄청난 방해가 된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하면은 예전에 이런 환자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요. 이 프로그램 오신 분이에요. 이 환자분이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신 분이에요. 먹는 것을. 하여튼 뭐든지 먹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먹는 것 때문에 막 너무 입에 좋은 거, 세포에 좋은 게 아니라 누가 봐도 막 뭐 가리지 않고 드셨던 분인데, 하여튼 그게 이제 자기의 낙으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기쁨 뉴스 쓸 때도 다 먹는 거야. 나는 뭐가 돼, 어디 가서 뭐 먹는 거, 어디 가서 뭐 먹는 게 이게 그분의
기쁨 리스트에도 다 그걸로 써 있는 환자분이었어요. 이분이 남편하고 같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남편분이랑 같이 왔는데 이분이 하여튼 거의 이제 뭐 말기암에 이제 들어가셔서 이렇게 거의 이제 누워서 들어오신 분이에요. 누워서 앉아 있을 수도 못하고 누워서 있는 상태로 도착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분이었는데요. 하여튼 드시는 것도 이제 못 드시고 거의 못 드시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뭐 엄청나게 말라 있었고 체력도 아주 많이 저하돼 있어 갖고 앉아 있는 게 힘이 안 돼. 자꾸 누우고 싶어. 체력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왔던 분인데 하여튼 이 먹는 것이 나의 보람, 나의 충족감 다 먹는 거 했었던 사람인데 근데 또 그분이 뭐 요리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뭐 했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까지 이 상태까지 왔는데, 근데 이분의 상태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분이 이제 이 먹는 것이 좋아하는 이 부인 보니까 먹는 것이 완전히 엉망이 이것 때문에 암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이 이분한테 자연식을 이제 권유한 거예요. 생채식을 권유한 거예요. 정말 이제는 바꿔야 된다. 너 살고 싶으면 이거 먹어라 라고 하면서 막 생채식을 강요한 거예요. 막 밥도 막 현미로만 먹어라. 그리고 채소 많이 먹어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서 철저하게 막 자연식을 막 그분한테 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분의 그 부인분의 치료는 남편분이 모두 다 어드바이스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죠. 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연식으로 하라고 하는 분이니까. 하여튼 그 환자분은 서포터 받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리고 이 남편분이 이렇게 해주니까 본인이 초반에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남편분이 관심 가져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내가 막 힘들어도 이런 불만을 말하면 안 돼.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겠죠. 그래서 남편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막 따라 했죠. 뭐 한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물론 이것만 있겠어요. 또 다른 치료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이 나하고 안 맞는 것이 환자분하고 서로 니즈가 안 맞는 것이 식사요법이었대요. 하여튼 상당히 경직되고 어떤 금욕적인 이런 자연식, 철저하게 다 자연식이다라고 하는 생채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당연히 이제 우리가 암 환자들의 함정에 또 빠지기 쉬운 게 음식으로 치료할 때 함정이 삐른 게 단번에 생채식으로 바꾸면 안 돼요. 이게 너무 에너지가 힘들기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여튼 남편이 시키니까 그냥 해가다 보니까 정말로 에너지가 막 너무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 와서 이제 이분의 목적은 이번 기회에 내가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너무 강해서 먹어도 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하여튼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먹어도 된다 그러지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의사가 어디 있어요. 먹어도 되냐라고, 먹어도 된다고, 괜찮다고, 한 번은 먹어도 되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편분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얼굴색이 확 변해요. 그러면서 어이구 저러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을 남편분은 갖고 계셨단 거예요. 당연히 먹어도 되지. 그거 먹기 위해서 사는 거지. 우리가 죽으려고 사는 거 아니다. 한번 먹으셔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하여튼 그분한테는 맛있는 거 한번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였기도 했고 그래서 하여튼 남편분은 완전히 그냥 불평불만에 가득한 저러다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먼저 앞섰던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 남편분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그 부인이 따라와서 결과를 내고 싶었던 것이 강했던 거예요. 물론 부인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이 나온 거였죠. 그리고 또 그 부인분은 내가 너무너무 싫어도 꾹꾹 참고 남편이 원하는 결과를 내가 만들어야지, 보답해야지 라고 하는 걸로 자신의 삶을 그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던 거예요. 긴장된 삶으로 들어갔던 것이죠. 근데 하여튼 여기에는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물론 지금같이 이렇게 줌으로도 하기도 하지만은 또 모여서 할 때는 또 좋은 곳에 갈 때는 이게 뷔페식이에요.
그 채식을 하더라도 정말 맛있는 것도 많이 만들어 놓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했는데 예. 하여튼 그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남편분도 암묵적으로 그 이렇게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예, 접시를 갖고 가서 이렇게 하는데 큰 접시를 산같이 떠오신 거예요. 산같이.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다 저거 큰일 나는데 저렇게 많이 먹으면 큰일 나는데 했는데 그걸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있기도 힘든 사람이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한 접시를 또 가지러 가요. 또 이렇게 갖고서 가져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남편이 볼 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리고 또 예,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저러면 큰일 나는데 저러면 큰일 나는데 이렇게 하고서 바라봤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리가 과식하지 말라는 얘기 수없이 들었잖아요. 과하게 먹으면 탈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머릿속에 잔뜩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먹고 계시니까 이거 저러다가 큰일 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 그걸 다 드신 에너지가 있었던 거예요, 안에. 그러면서 기운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그렇게 먹고, 그렇게 하면서 2, 3일을 그렇게 먹고 이제 바깥에 나갔는데 2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이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2주 후에 연락이 왔는데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놀랍게 하여튼 좋아진 거예요. 원발이고 제발이고 좋아졌다. 이 무슨 일이냐 이게 2주 만에. 뭐 하고 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예. 뭐 하여튼 뭐 원발수에 조금 그림자 같은 것이 조금 남아 있지만은 없어지는 것 같다. 점점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녀한테 필요한 서포터가 무엇이었는지 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기품 리스트니 뭐니 막 하는 거에서도 음식이라고 하는 이 속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서포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해서 정말 싫은 것을 따라 했는지 정말 하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따라해서 남편의 그 욕구를 원하는 결과를 내가 만들어서 보답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서 정말 좋은 것을 서포터하고 그 좋은 것을 예,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자신의 서포터의 욕구를 예, 그 남편은 이 모습을 보고 바로 내가 욕구하는 것을 우리 아내한테 요구를 했구나. 내가 그런 것에 집착이 너무 강했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남편은 이야기를 하는 케이스인데요.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음식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곳에서 일어나요. 그저께 또 똑같은 얘기를 또 들었어요. 환자는 항암하기 싫다. 나는 죽어도 싫다. 나는 거기 뭐 가면은 거기 뭐 주차장부터 싫어서 또 어디 막 병실만 보고 싶고 뭐 의사만 봐도 그냥 아주 그냥 토할 것 같이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는 케이스인데요. 근데 남편은 불안하신 거예요. 이거 안 받으시면 항암을 늦게 받거나 좀 타이밍을 놓치면 막 불안하시니까 막 무슨 일이 있어도 막 한다. 그거 갖고 이제 옥신각신 하시는 이런 것들이 흔히 있을 거예요. 항암제 나는 하고 싶다. 가족들은 하지 말라. 자연 치유해라. 뭐 이런 것들도 의견에 좀 다른 것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서포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여튼 나는 하기 싫어. 주변에서는 하라고 해.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고 수술도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뭐 나이 들어서 수술하면 안 돼. 나는 절대로 안 할 거야. 뭐 하는데 또 주위에서는 이게 또 의사 말이 들으니까 또 막 해야 된대라고 해갖고 서로 다를 때 이때 어떻게 서포트를 해야 되는지 오늘 요걸 우리가 한번 좀 배워본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좀 심플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뭐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지의 목소리를 들어봐라. 확신하는 환자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정말 확신하고 믿고 확신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기 싫다라고 해서 안 하는 걸 그걸 다 이렇게 우리가 서포트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정말 자기 자신에 충족돼 있고 또 이런 것들의 예지의 어떤 예지 배웠었잖아요. 우리 환자가 확실하게 이건 예지를 내가 느끼고 있었다 할 때는 그럴 때는 그 예지를 들은 것을 자기가 한 것들을 의학적이나 뭐 어떤 그런 거에서는 맞지 않지만 일단 그것을 서포트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여튼 환자 본인이 이거다 하고 확 와닿는 것을
이게 그걸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무조건 먼저 서포트한다. 이게 진짜 좋은 서포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러려면은 서로 소통을 잘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서로의 니즈를 확실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 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되지. 바깥에 겉돌아가지고서 나는 내가 아는 것을 서포트하려고 그러고 환자는 그게 부딪히는 경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는 서로 소통을 계속 들어본다. 무엇을? 환자의 의견을 들어본다는 것이 포인트예요. 계속 물어봐서 들어본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좋은 이 서포터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게 두 번째 좋은 서포터예요. 꼭.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좋은 서포터 세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까지는 조금 이해되시죠? 세 번째 좋은 서포터가 되려면 어떻게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냐가 진짜 중요해요.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거냐, 소통을 어떻게 할 거냐, 언어로 소통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언어가 거의 8, 90%가 언어로 소통하는 거예요. 말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서포터 세 번째,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거냐, 어떻게 소통할 거냐 이 문제인데요. 그러면은 서포터 하는 사람은 서포터 받는 사람도 서포터 하는 사람도 전부 다 막 말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면은 그게 좋은 소통이냐? 아니면은 말하고 싶은 거 다 있는데 그냥 좀 걸러서 참는 게 좋은 거냐? 이것은 우리가 한번 또 이번 시간에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그게 핵심이에요. 말하고 싶은 거 또 참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만약에 참았어. 내가 보고서 뭐가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갖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 오늘 좀 적당히 들어가지고서 그때는 환자의 욕구를 들어주는 게 맞아 하고서 자기가 막 안 맞는데 꼭꼭 참고 그래 너 얘기 들어줄게 이렇게 돼버리면은 마음의 압박이 와요. 자신의 마음이 압박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태도로 나도 모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여튼 우리는 건강에 좋다고 생각되는 것이 있잖아요. 다 이것을 서포터가 볼 때 환자가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있을 때 이때 상당히 큰 불안을 느끼게 돼 있어요. 서포터가 누가 봐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환자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그걸 안 했을 때 그때에 뭔가 막 말해주고 싶어. 서포터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나는 현미식이 좋다고 당연히 자연식이 좋고 현미식이 좋다고 막 그 서포터는 생각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거 상대방은 자꾸 백미 먹을 거야. 나는 백미가 좋아. 나는 상대방 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니까 빨간 고기만 좋아해 또 막 이렇게 했을 때 정말 불안해지죠. 서포터 입장에서 볼 때는 어렵고 불안한 이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럴 때 우리는 서포터가 아까 얘기한 대로 환자가 두 번째 얘기한 대로 환자가 막 먹고 싶어 막 하고 할 때 그래 그럼 너 먹고 싶어 이게 정말 좋은 서포터냐 이거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다고 또 꼭꼭 참으면서 이야기 않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바로 스트레스 되고 그게 나중에 또 태도로 자꾸 나타나게 되고 이건 불건전한 관계성을 만드는 상당히 좋지 않은 이 서포터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거냐 계속 우리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서로의 니즈를 갖다가 확인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먼저 상대방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먼저 들어본다는 거예요. 먼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먼저 들어본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를 충분히 듣는다. 우리는 보통은 요구도 하기 전에 원하는 게 뭔지 요구도 하기 전에 내가 좋다고 하는 것을 먼저 손이 가. 막 그렇게 가고 말이 먼저 나와. 막 이건 현미가 좋아. 너 왜 백미 먹어? 막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물어보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거 왜 그래요? 선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말, 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을 이렇게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느낌으로 다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했을 때 노라고 대답하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 돼요. 그러면은 서로 소통이 이제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바라고 있는 결과가 내가 제공하려고 하는 결과하고 그거하고 같이 맞아떨어지면 그건 너무 땡큐예요. 그러면은 너무 좋죠. 그럼 뭐 이렇게 우리가 소통의 어려움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 하고 있는 일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서포트하고 하는 내용이 서로 이게 다를 때가 이럴 때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럴 때 서포터를 잘못하시면은 치유에 방해가 되고 또 스트레스 원인이 된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것.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그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다. 빈번하게 물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빈번하게 물어봐갖고 자주자주 물어봐서 그것을 서포트한다라고 하는 자세인데요.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해줄 게 있어? 내가 뭐 해줬으면 하는 거 있어? 라고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뭐 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해주면 또 좀 뭐 있어? 뭐 이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뭔가 뭐 해주면 그래서 수시로 물어보면은 있을 수 있어요. 상대방의 니즈를 확인하는 거. 대체 상대방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상대방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뭔지,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은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알아차림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물론 때로는 정말 상대방이 잘 모르니까 이게 상대방의 의견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물론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전하면 되지만은 하여튼 소중한 것은 뭔가 해줄 수 있어? 라고 뭘 해줄 수 있어? 해줄 것 있어? 라고 자주 물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리고 나서 들어보는 건데요. 먼저 뭔가 막 이렇게 막 해주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해주려고 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계속 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고요. 이걸 해주면 좋아? 이거 해주면 좋겠어? 이거 해주면 좋을까?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먼저 해주지 말고 베개 다시 놔줄까? 뭐 이렇게 자기가 봐서 이상하면은 먼저 손 가서 먼저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베개 다시 놔줄까?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면 물론 이제 상대방이 고통을 막 호소해요. 내가 뭐 좀 해줄 거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이 고통 좀 없애줘! 라고 얘기할 때는 그거 어려울지 몰라요. 그건 뭐 누가 봐도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고통은 내가 없앨 수 없지만 그 외에 다른 거 해줄 것은 없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호소하면서 고통 없애줘 하면서 이 환자분은 고통 없앨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그걸 어떻게 없애고 막 아니면은 그걸 없애줄게 이렇게 너무 긍정적으로 하지 마시고 내가 고통을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은 도와줄 게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자세가 이게 좋은 서포터의 세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좀 이렇게 바로 놔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막 베개 바로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 베개 좀 바로 놔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상대방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파악하고 물어본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또 무엇인지 알아차린다.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우리 이제 프로그램에서 자주 응용하는 사이먼 선생님이 얘기한 것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 저도 정말 좋아하는 케이스고 정말 흔히 있는 일들인데 어떤 여자분이 이제 환자였고 어떤 남자분이 이 젊은 남녀 부부가 이게 서포터로 들어오신 분인데요. 이 남자분이 오늘은 막 하루는 그냥 정말 막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찍 퇴근해가지고서 막 의욕이 넘쳐가지고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돌아왔어라고 하면서 당신은 오늘 저녁 쉬어도 돼. 오늘은 내가 밥 다 할게. 뭐든지 다 내가 할게. 도와줄게. 뭐 서포트 해줄게. 막 이렇게 하면서 뭐든지 다 도와줄 수 있어. 내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니야, 괜찮아. 내가 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야. 오늘은 내가 도와주려고 일찍 왔으니까 다 도와줄게. 응? 오늘은 내가 당신한테 좀 힘이 되고 싶어. 내가 뭘 뭐 해주면 좋을까? 막 하면서 막 이제 손이 먼저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옆에 있다가 그럼 밥 다 먹으면
설거지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욕구, 이분의 환자분의 니즈였던 거예요. 알았어. 설거지 알았어. 응? 남편분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밥을 먹고 나서 기합이 잔뜩 들어서 밥 잔뜩 먹고 그러고 뭐 소매 걸어 붙이고 그냥 막 물 막 튀겨가면서 막 그 설거지를 해준 거예요. 설거지 다 끝나고 주방에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으려고 이렇게 거실을 이렇게 부인을 보니까 와이프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상당히. 응? 그래서 기분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왜 일 있어? 그러니까 그 당연히 이제 그 와이프가 아니야 하는데 표정은 이게 기분 안 좋은 표정을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지 않잖아. 지금 표정이 너무 막 불편한 표정을 하고 있잖아. 말리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표정으로 보면 당신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응?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막 하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뭐가 문제냐고. 내가 설거지 다 해달라고 해서 다 해줬지. 오늘은 내가 일찍 들어와서 막 이렇게까지 당신을 위해서 도와줬는데 왜 표정이 안 지고 방글방글 웃고 있지 않고 그렇게 또 짜증난 얼굴을 보이냐고 막 이제 다그치고 이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이 나는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했어. 응? 같이 해달라고 했어.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때까지도 못 알아챈 거예요. 부인의 언어를 정확하게 이제 못 알아챈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다 했잖아. 근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게 뭐가 달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부인이, 그게 달라. 응? 내가 같이 해달라고 한 거지. 언제, 응? 당신한테 해달라고 했느냐. 이렇게 보니까 그때까지도 못 알아챘어요, 남편이. 습관이 돼가지고서, 응?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같이 했잖아. 밥 먹고 같이 했잖아. 그게 뭐가 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응? 부인이 요구한 것은 설거지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같이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하고. 서로 논아서 이렇게 그릇을 같이 닦고 싶었던 거지. 그 그릇 닦는 게 힘들어 갖고 남편한테 해주세요라고 해달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남편은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사랑하는 아내가 힘이 들으니까 내가 설거지를 해달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소통에. 그래서 먼저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니즈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물어봐라. 하여튼 주방에서 나란히 앉아서 닭이 했던 것이 부인의 꿈이었어요. 그게 기쁨이었어요. 예, 그게 그 부인의 정확한 니즈였고, 와이프의 니즈였고, 설거지에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그게 그 와이프의 니즈가 아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정확하게 계속해서 물어봐라 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예요.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남편은 내가 뭐 해줄 거 있어? 밥 먹고 설거지 같이 해줘. 설거지 알았어. 부인이 아니야. 설거지 같이 해줘. 응? 아니, 설거지 같이 해달라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니즈를 서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냥, 서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니즈의 욕구를 서로 충족시키지 못했던 뿐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 알았어. 설거지 같이 하자고. 응?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자고. 이렇게 니즈를 한 번 더 확인하면은 서로 오해가 없고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릴렉스, 한쪽은 긴장, 인상을 찌그리게 만들고 한쪽은 이렇게 웃게 만드는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세 번째 좋은 서포터가 되려면 반드시 수없이 물어봐라. 그리고 상대방의 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좋은 서포터의 조건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듣고 이제 여러분들 잠시 쉬었다가 15분 쉬었다가 두 번째 이제 그 네 번째 좋은 서포터 조건 요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이제 가장 나쁜 서포터가 어떤 건지 요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오늘은 좀 쉬엄쉬엄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게 끝나면 또 여러분들 오늘 공부예요. 이런 것은. 그래서 또 일을 하셨기 때문에 또 좀 10분 쉬었다가 다음에 또 명상하는 것까지 이렇게 이어갈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10분만 쉬었다 오시는 걸로 할게요.